안녕하세요. 오늘은 원데이 클래스에서 제일 많이 수업을 하고 있는 강아지 의류형 하네스 기본형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본티 패턴을 이제 그려봤는데 그 기본티 패턴을 응용해서 하네스 패턴으로 변형을 한 다음에 이렇게 완성까지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치마나 이렇게 어깨 프릴 같은 건 빼고 그냥 깔끔하게 리본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잘 따라오세요. 네, M 사이즈 기본 패턴 그려볼게요. 먼저 이 기본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어떤 옷이든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네스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도 이 기본형 패턴이 필요합니다. 우선 이렇게 M 사이즈를 제가 가이드라인을 땄고 먼저 얼만큼 등 길이를 할 건지 그리고 어떤 소재를 쓸 건지 그걸 결정을 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소재를 그냥 되게 얇은 원단이고요. 안 감은 에어메쉬를 쓸 거예요. 근데 이 패턴은 다이마루 패턴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분량만큼을 조금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중심을 기점으로 1cm 정도 키우겠습니다. 자, 1cm 키웠지만 골 패턴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2cm의 사이즈가 늘어난 거고요. 이제 다이마루에서 기본 직기로 넘어가면 그냥 이거는 당연히 늘려주는 분량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하네스니까 조금 이렇게 길지 않고 좀 짧게 가보겠습니다. 자, 등 길이는 내가 원하는 그런 라인으로 하면 되겠죠? 자, 일자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저 가지고 있는 패턴은 살짝 이렇게 굴린 것도 있는데 만드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슴둘레가 지금 거의 20 조금 안 되니까 40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가 벨크로를 붙이는 부분인 거예요. 그럼 벨크로 여민 분량인 4cm 정도를 더 반대편에 키워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단 크기는 한 4.5나 5cm 정도로 하고 요 라인이 생기죠. 그 다음 여기 목둘레도 요 패턴을 다시 응용을 할 거예요. 요거를 다시 어깨선을 가져다 대고 목 라인을 그려줄 겁니다. 어깨선을 봉제했다 생각하고 라인을 그려줍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가 목둘레일 거고 벨크로가 이 부분에 붙을 거예요. 목에는 한 5에서 6cm 정도 벨크로를 붙여줄 거니까 3에서 3.5cm 정도 3cm 키울게요. 3cm 정도 키워서 벨크로 붙일 분량을 만들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은 디자인적으로 조금 깎아줄게요. 그러니까 약간 성형한다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곡자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가 제일 어렵게 들릴 수 있으니까 이 진동둘레를 그대로 쓰면 조금 답답한 라인이 나오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깎는다 생각하고 여기를 동그랗게 굴려주시면 됩니다. 많이 굴렸다고 해서 옷이 이상해지지 않기 때문에 네. 편하게 자를 이용해서 내가 그린 선들을 자연스럽게 굴려주시고요. 그래서 그럼 여기는 이제 못 쓰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패턴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실제로 벨크로는 여기에 이제 배판에는 한 7cm 정도 붙일 거고요. 목에는 5cm를 붙이도록 할게요. 벨크로 붙이는 양까지 해서 패턴이 끝났습니다. 자, 얘가 겉감이 한 장, 안감이 한 장 재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재단하기 전에 재료 뭐뭐 필요한지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요거 에어메쉬, 그리고 기본 이제 한 30수, 20수 사이의 면원단, 그리고 웨빙, 디링, 버클, 그리고 벨크로 이렇게 필요한데요. 사실 벨크로는 많이들 빼고 작업하시는데 사실은 꼭 넣어주셨으면 하고요. 왜냐면 아니라 버클이요. 아, 버클 맞다.
네, 버클이요. 네, 말이 잘못 나왔고요. 그래서 요거를 해줌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벨크로가 힘을 받으면서 이렇게 쫙 벗겨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버클은 작업을 저는 할 거고, 그리고 만드시는 분들께도 꼭 추천을 드립니다. 그냥 의류로만 하네스를 하기에는 너무 약해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에어메쉬 원단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이제 집에 난 에어메쉬가 없다 그러면 이거 재원단으로 한 장 더 재단하셔서 이제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점 라인으로 설명 한 번만. 네, 요거 시점 라이너 패턴 종이에 딱 끼워가지고 17, 5, 3mm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제 10mm 시접 그리기 위해서 시점 라이너 쓰고 있습니다. 여기 안 그려졌네. 저희 그 쇼츠 말고 릴스에서 조금 인기가 많았어요. 이거 설명한 거. 어디서 사냐고. 근데 그냥 네이버에서 검색하셔도 나오거든요. 시접 라이너입니다, 이름이. 자, 그러면 짠, 시접이 바로 그려졌죠? 여기 사이에다 펜을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이렇게. 참 머리들이 좋아. 잘리는 소리 너무 좋다. 자, 시침핀 빼고. 자, 에어메쉬는 골 재단을 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여기 이렇게 원단이 두껍거든요. 도톰해서 골 재단하면 크게 재단이 되니까 얘는 펼쳐놓고 이제 메인 원단을 그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럼 똑같이 재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대로 얘가 시접도 그려져 있는 패턴이다 생각하고 이 모양대로 그대로 잘라줄 거예요. 그리고 또 에어메쉬는 폴리에스테르이기 때문에 수성펜이 종종 안 지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에어메쉬에다가 수성펜 쓰는 거를 조금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다 만들어 놨는데 막 푸르둥딩한 수성펜 남으면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특히 하얀 옷 만들 때. 그래서 그냥 요 파란색 메인 원단에 따라서 그대로 잘라주세요. 재단 끝. 시침핀 빼고. 미싱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우선은 1번은 여기 중심에 요거 디링 끼워가지고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딱 중간에 박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디링 위치도 사실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 가슴줄 근처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목줄 쪽으로 가깝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가슴줄 정도쯤에 더 있는 게 저는 안전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목줄 쪽이 안전하다고 생각해. 아, 그래요? 버클을 가슴줄에 할 건데 아니 핸들링 자체가? 핸들링 자체가 음. 어깨선에 가까워야지 좋아요. 네, 저 지금 자문을 구했는데 저기 위에 위쪽이 더 편하다고 하네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다 버클을 달 거니까 이쪽으로 내리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원래는 저도 수업할 때는 여기 위쪽에다 달아라 라고 말을 하는데 요즘 사실 버클을 달게 된 계기도 사실은 사건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자세한 얘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지인 중에 한 분이 강아지가 이거 옷이 딱 벗겨지면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꼭 버클을 추가를 해주시고 판매하시는 분들도 꼭 버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난 우리 애가 너무 쬐까네. 그래서 버클 안 해도 돼. 그래가지고 진짜 버클 안 했어.
그러면 약간 디링을 위로 박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박을 거냐면, 자, 제가 시침핀으로 디링을 가둬놨잖아요. 위에서 디귿자로, 아래에서 디귿자로 이렇게 봉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따가 나중에 합봉을 할 거예요. 그때 또 다시 한번 튼튼하게 봉제를 할 거예요. 우선은 이제 디링하고 웨빙 테이프를 붙이는 작업입니다. 아, 그리고 저 웨빙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요거 남는 원단들 있잖아요. 남은 원단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여기다 테이프처럼 붙여서 봉제하셔도 되세요. 자, 봉제하겠습니다. 땀이 좀 큰 것 같아요. 자, 위에 디귿자로 박아서 한번 막아줬고, 아래에서 또 박을게요. 가장자리 끄트머리에 박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막 너무 어중간한 위치에다가 봉제를 하시면 이 테이프가 이렇게 들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붙여서 봉제를 해주십시오. 이따가 합봉해줘서 봉제한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튼튼하게 봉제를 하겠습니다. 자, 박았고요. 봉제하면서 이렇게 좀 시접 정리도 좀 해주고, 자, 이 상태로 이 에어메쉬는 겉면이 여기 구멍 뽕뽕뽕뽕 이렇게 나 있는 게 겉면이에요. 이쪽이 안쪽이거든요. 아무 무늬 없는 쪽이. 그래서 겉면과 겉면을 마주 보게 해서 시침핀을 붙이겠습니다. 이제 저기 공방에는 샘플 보면은 뭐 프릴 같은 거 많이 달려 있어요. 근데 프릴을 달고 싶다. 그럼 지금 프릴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붙이고 뭐 원하시는 부위에다 붙여놓은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되세요. 우선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제일 심플한 라인의 디자인을 해보겠습니다. 막 움직이니까 한 4군데 정도 시침핀 꽂고 갈게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시침핀 꽂는 걸 싫어하지만 이렇게 모양이 너무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좀 꽂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전체를 다 박으면 안 되겠죠. 창구멍이란 걸 남길 거예요. 뒤집는 구멍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 주먹 하나 정도. 내 주먹이 뭐 크다 그러면 뭐 한 15cm 될 거고, 주먹이 작다 그러면 한 10cm 정도 되겠죠. 이 주먹 하나만 남기고 전체를 다 박을 건데 창구멍의 위치도 되게 중요해요. 왜? 여기 막 곡선 이런 데다 창구멍 남기면 나중에 상침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직선 구간인 곳에다가 창구멍을 남길게요. 자, 여기 빼고 다 박을 거예요. 자, 1cm로 빠르게 박아 보겠습니다. 아, 나 또 찔렸어. 에어메쉬가 사실은 이제 뭐 보온성이나 아니면 시원함도 뭐 유지를 해주는 기능을 해주는데, 사실 그것보다도 봉제를 해놓으면 뒤집었을 때 모양이 약간 입체적으로 딱 반듯하게 쓰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안감이 만약에 에어메쉬가 없으면 그냥 재원단으로 해도 되는데, 대신 절대 막 늘어난 원단은 절대 쓰시면 안 돼요. 다이마루 원단 같은 거 쓰지 마시고. 맞아요. 심지해도 좋고, 근데 심지를 할 경우에는 또 안감을 심지를 써버리면 너무 뻣뻣해지거든요.
에어메쉬를 쓰는 이유가 사실 부드럽게 돌아가라고 쓰는 건데 지금 좀 여기만 빼고 다 박았어요. 가위 좀 주실래요? 가위밥 좀 주게. 그래서 제원단을 쓸 때는 좀 도톰한 원단을 써서 도톰하다고 해서 막 캔버스 그런 거 쓰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봉제 했을 때도 뒤집었을 때도 에어메쉬가 좀 예뻐요. 자, 가위밥. 사실은 이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수업이 사실은 가위밥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가위밥을 줬습니다. 곡선이 확 뒤집어져야 되는 이런 부분 있죠. 여기, 여기, 여기 꼭 해주셔야 돼요. 오히려 코너 가위밥은 뭐 안 해줘도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데 여기를 안 하면 뒤집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가위밥을 얼만큼 줘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어떤 학생은 여기다가 막 진짜 오징어채처럼 다 막 조사 놓은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내가 곡선 딱 해야 되는 부분을 딱 일자로 만들어. 그래서 편하게 펴지면은 가위밥을 잘 준 거예요. 한 번만 더 줄게요. 네. 반대편도 가위밥 때문에 원단 잘릴까봐 무서워가지고 너무 막 멀리서 가위밥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한 1mm, 2mm까지는 가깝게 가주셔야 됩니다. 좀 너무 멀리 갔죠? 이렇게. 그 펴지는 부분에 직각으로 잘라야 된다는 얘기. 네. 근데 직각으로 잘라야 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 대각선으로 잘라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자 이렇게 자르시는 분 있어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근데 그러면 펴지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만큼은 곡선이 되게 급한 부분만큼은 직각으로 잘라 주실 것. 자, 저는 코너 가위밥도 조금 주겠습니다. 이렇게 기역자로 된 부분을 주는 거를 제가 코너 가위밥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요거 필요 없는 분량이 안으로 들어가니까 날씬하게 되겠죠? 얘네들이 사라지니까. 여기 곡선도 네크라인도 네크라인은 지금 여기 겨드랑이보다는 조금 덜 곡선이기 때문에 이게 가위밥의 간격이 조금 멀어지죠. 그래서 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뒤집을 때 쓰는 겸자 가위인데요. 뭐 이게 없어도 사실은 뒤집는데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편하게 뒤집을 수 있는 도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에를 딱 이렇게 꼬집어요. 여기 지금 여기 꼬집혔어요. 그래서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줍니다. 이렇게 잡아 빼는 거예요. 저쪽 구석도 살짝 꼬집어서 통로를 나오게 한 다음에 예쁘다. 파란색. 언제부터 그렇게 작업하면서 쇽쇽쇽 이런 소리 내기 시작했나요? 아니요, 이건 나 맨날 해. 슉슉슉. 이것은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닙니다. 가위가 하는 소리입니다. 네, 코너에 이렇게 각을 끝까지 다 밀어서 네모나게 나올 수 있게 귀퉁이들을 다 빼주시고요. 네, 다 뺐습니다. 뿅, 끝. 이제 상침할 거예요. 계속해야? 나 다림질 할까 말까 고민 중. 한번 하고 갈까? 그냥 할까? 원래 안 하잖아. 원래 안 하기는 하죠. 알았어. 그럼 그냥 할게요. 설명을 해줘. 다림질하면 상침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전체를 다 상침을 하면서 난 여기가 상침이에요 하고 좀 여기만 띡 박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 똥똥함을 눌러줄 수 있게 상침을 박도록 하겠습니다. 다림질 하시면 사실은 더 좋겠죠? 전 그냥 할게요.
저 마지막에 저는 상침 다 하고 다려줄 거야. 네, 한 바퀴 다 박았다. 자, 그대로 벨크로까지 연결해서 박을게요. 자, 벨크로에서 설명드릴 거는 당연히 이렇게 딱 보면 짧은 게 목이고 긴 게 가슴에 달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냥 자르다 보면 요 코너가 좀 날카롭거든요. 그래서 좀 동그랗게 굴려서 잘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여기 거치리, 보드리가 있어요. 거치리가 겉감 쪽에 와야 되고요. 이렇게 뒤집어서 에어메쉬 쪽에 보드리가 와야 돼요. 왜냐하면 입었을 때 이렇게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살이 좀 쪘어. 그래서 이렇게 벨크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벨크로가 뱃살에 붙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까끄리가 오게 되면은 그게 좀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게 에어메쉬, 거치리가 겉면에 그거 그냥 외우듯이 다른 거 할 때도 신경 써서 박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겉감에 거치리 긴 거 허리에 달게요. 자, 그냥 네모로만 박지 말고 X박스로 한 번 더 튼튼하게 박겠습니다. 뒤집어서 에어메쉬의 보드리. 자, 벨크로 박았고요. 마지막으로 버클을 박아줄 건데요. 버클을 나눴을 때 여기 고정되는 부분이 여기 벨크로 위에 올 거고요. 여기 사이즈 조절되는 부분을 이쪽에 붙일 거예요. 먼저 이쪽에 검색이 붙었네. 네. 통과해서 집어넣어 주는데 여기 길이는 한 10cm, 11cm 정도면 적당하더라고요. 저 자르고만 센치를 어머 10cm야. 이럴 때마다 좀 기분이가 좋거든요. 네. 센치를 재고 잘라야 돼. 자르고 나서 항상 센치를 10cm까지는 그래도 내가 엔간하게 다 할 수 있다. 자, 버클 위치는 뭐 사실 안쪽으로 들어오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걸치듯이 그래야 힘을 받는 부분이 원단 쪽에 걸리니까요. 여기쯤이 적당한 것 같고요. 그래서 테이프를 이렇게 접어서 여기도 아까 지금 이렇게 네모나게 X박스 한 것처럼 봉제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막 진짜 완전 소형견이야. 진짜 막 2kg도 안 돼. 그러면 뭐 요거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2kg 넘으면 그냥 해주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진짜 우리 강아지는 안 그럴 거야라는 그런 의심 자체를 그냥 하지 마. 그냥
우리 개도 그럴 수 있어. 우리 개도 갑자기 튀어나갈 수 있어. 그래서 벨크로라는 게 물론 스냅보다는 훨씬 강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사람이 만든 거니까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도 한 5년 전에 원데이 클래스 할 때는 이 버클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수업에서도 꼭 하셔야 된다고 강조해서 수업 때 해도 이걸 꼭 하고 있습니다. 떨어져버렸네. 자, 요리조리 방향을 바꿔가면서 최대한 튼튼하게 이쪽 박았고, 자, 이쪽을 받고 나면 자, 나머지 테이프 한쪽에 보면 얘도 이렇게 꺾여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들어갔다가 위로 다시 나온 거를 여기 아래 테이프를 다시 붙여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들어가. 네. 그래야지 이게 여기 스토퍼 기능이 있어서 탁탁탁 걸리거든요. 요게 방향이 반대로 하시면 스르르르 풀려요. 자, 우선 길게 잘랐어요. 얘는 우선 자르고 봤습니다. 그래서 벨크로 붙여놓고 이 옆선 또 위에서 너무 얘가 많이 보이면 안 예쁘니까요. 옆구리에다가 딱 요 정도 엑스박스로 똑같이 박아줄게요. 지금 딱 그 겨드랑이 선쯤에다 박고 있습니다. 튼튼하게 X박스로 박았고, 이런 것도 슈퍼도 그때그때 잘라줘야 돼. 자, 지금 이렇게 착용이 되고 요걸로 사이즈가 조절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길다 싶으면 이제 잘라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유 있게 자른 거기 때문에 끝에 잘라놓고 여기를 한번 마감을 해주겠습니다. 여기 테이프는 한 시접까지 한 15cm 정도 들었네요. 네, 완성입니다. 네, 이렇게 하네스 오늘 완성해봤는데요. 제가 여기 마지막에 꼭 X박스 박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영상에선 빠진 것 같아서 여기 뒤에 보면은 같이 합봉 꼭 마무리 X박스로 해주세요. 그래야 이제 디링이 더 튼튼하게 고정이 되겠죠. 자, 그리고 저는 좀 이제 이게 제일 기본형이고 뭐 레이스랑 치마 부분도 뺐기 때문에 리본을 좀 과하게 달아봤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이렇게 다니면 너무 귀여울 것 같죠? 그래서 리본 만들어서 이렇게 브로치로 만들었고요. 세탁할 때는 또 쪘다 붙였다. 또 우리 개는 남자예요. 그러면 뭐 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서 잘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